이곳 임진각 전망대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당대표의 개회 선언으로, 속개 선언으로 최고위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위원회의를 속개합니다. 예, 먼저 문재인 당대표의 보도 발언이 있겠습니다. 곧 광복 70돌인데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분단 70년입니다. 6.15와 14선언으로 성큼 다가왔던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의 기반들이 갈수록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화 대신 대결, 포용 대신 정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군사 공개선 남쪽에 의도적으로 지뢰를 매설해 인명사고를 일으킨 것은 명백한 군사적 도발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누구를 위한 일인지 무엇을 위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군사적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북한 당국은 즉각 사과하고 그 진상을 철저히 밝혀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응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군은 병사들의 쾌유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혹시 다른 곳엔 지뢰가 없는지 철저히 수색, 점검하고 대북 경계 태세를 더욱 확고히 해야 합니다. 안보가 뚫리면 평화도 뚫립니다. 노크 기술, 대기 기술, 이제는 실적이 뚫리는 일까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확실한 안보 태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광복 70년, 분단 70년의 역사적인 해이지만 평화도 안보도 외교도 최악입니다. 한마디로 정부의 무능이 너무합니다. 조국의 해방과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선열들께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정부는 분단 70년을 마감하고 통일시대를 열겠다고 했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이호 여사님의 광복조차 기회로 살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별도의 대북 제안으로 광복 성과를 방해하는 속 좁은 태도를 보였습니다. 안보는 갈수록 위태롭고 국민은 불안합니다. 정말 심각한 것은 외교입니다.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왕좌왕할 때 북한의 중국 의존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일본은 다시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국익을 중심에 놓는 치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자 태결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 전까지 사드 도피카 아시아 인프라 개발 은행 가입을 놓고 갈팡질팡 하더니 이제는 대통령의 중국 전성절 참석 여부를 두고 정부가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외교 전략의 부재를 실감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확고해야 모두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한미동맹과 한중협력을 균형적으로 사고해야 합니다. 특히 한반도 문제만큼은 우리가 주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운명이 걸린 한반도 문제에서 우리가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내 국가들 사이의 대립과 갈등을 우리의 주도하에 평화와 협력 관계로 전환할 수 있는 외교 전략이 절실합니다. 우리가 남북 관계를 주도할 수 있어야 동북아의 외교 무대에서 미국으로부터도 중국으로부터도 또 일본으로부터도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반도의 주인임을 분명히 하는 광복 70년이 되어야 합니다. 광복 70도를 며칠 앞두고 있는 오늘 우리는 분단의 고통과 이산의 한이 서린 이곳 임진각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잊혀진 독립운동가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그 정신을 계승해 한반도의 주인으로 평화와 번영의 광복 100년을 힘차게
열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종걸 원내대표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칠흑 같은 분단의 독일 앞에 선 독일 지도자 브런트는 신랄 같은 빛을 뚫고 그 문을 열어 제끼고 우리는 통일로 갔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환한 햇볕 광명 앞에 우리는 통일을 못 이루고 있는 이 분단의 현실을 바로 통일로, 평화통일로 자신 있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광복 70년 광복에서 통일로 자전거를 달리고 있습니다. 14일이면 이곳에 도착합니다. 미리 제가 와서 독립의 항일의 혼들이 식민지를 극복한 혼들이 광복에서 통일로 가기를 기대하는 염원으로 오늘 이곳 최고위원회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이곳 임진각은 민족 간의 대립, 아픔의 역사가 새겨져 있는 곳입니다. 아직도 저 녹슨 철마와 무너진 다리들이 보입니다. 4일 있었던 지뢰 폭발 사고가 더 안타깝고 실망스럽습니다.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지뢰 폭발로 인해서 평화의 무대로 가야 될 DMZ는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남북 간 안전장치가 없는 시기에는 작은 군사적 충돌도 확전의 위험이 크다는 것을 남북 양쪽이 인식해야 합니다. 냉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경계가 실패한 사건이고 컨트롤 타워 기능 부재가 드러난 사건이기도 합니다. 군 발표에 따르면 지뢰 폭발은 4일 오전 7시 35분입니다. 북한 관련성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국은 다음날 오전 11시 30분 북한의 고위급 회담을 제안한 것이 참 답답합니다. 청와대 안보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의문도 갖게 됩니다. 군 출신으로 짜여진 안보 통일 북방 컨트롤 타워는 남북 대화에는 관심도 없지만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에도 무기력해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폭발 사고가 있은 다음날 지난 5일입니다. 강원도 철원을 찾아서 DMZ를 드리밍 메이킹 존으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DMZ의 다른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순간 무척 공허해 보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진정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원한다면 이 사건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기를 촉구합니다. 대결의 끝에는 민족의 상전에 있습니다. 대화의 끝에는 민족의 화합과 통일이 있다는 것을 남북 양측 당국이 깨닫기를 진심으로 축구합니다. 우리 당이 오늘 임진각으로 자리를 옮겨서 최고위를 개최한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안보에 대한 고민 때문입니다. 국정원 대국민 해킹 사찰 의혹은 이들이 주장하는 안보가 국민을 위한 안보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국가안보라는 미명 아래 초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국민을 감시하면서 정권을 이래 온 사실이 거짓으로 허명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해킹 사건 의혹에 대해서 단 하나의 진실도 허용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 행안위에서 직원 임씨의 실종 선고를 잘 지켜봤습니다. 임씨 부인은 국정원의 권유대로 경찰이 아닌 경기도 재난종합지휘센터에 신고하고 소방대원의 권유대로 112에 신고했다가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국정원은 경찰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해서 현장 조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국정원은 경찰 도착 전에 시체와 유품을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국정원보다 약 1시간 늦게 경찰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119 구급차의 블랙박스 영상에 30분 동안의 블랙아웃이 확인됐습니다. 직원 입씨가 타고 있던 마티즈 차량은 급하게 폐차 처리된 것은 우리 전병헌 최고께서 여러 차례 말씀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국정원은 가짜 안보의 방패 뒤에 숨어서 진실을 감출 수 있게 되었을는지 모르지만 국민의 신뢰는 잃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이 시간 이 돌아선 임진각에서 진정한 안보를 생각하면서 국정원이 과연 법적 절차나 규정은 무시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기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안보를 생각합니다. 국가 안보를 생각합니다. 군사력만으로 안보가 가능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진정으로 모든 국민이 분단에 선 이 땅에 통일을 위한 열망으로 모두 다 국민이 생각하는 안보를 위해 안보를 지키기 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것을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전병헌 최고위원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예, 의미 있는 광복 70년과 함께 맞는 분단 70년의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합니다. 10년 전인 분단 60년 때보다 남북 평화와 교류 관계는 천리나 후퇴한 상황입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북한이 DMZ 군사분계선 남쪽 지역에 목함 지뢰를 설치해서 우리 국군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는 정전협정과 남북 불가침 합의를 위반한 명백한 도발 행위입니다. 북한의 만행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우리 부상 장병들의 빠른 폐위도 빕니다. 하지만 북한 도발에 대한 규탄이 국방부와 우리 군의 경계 실종을 결코 덮을 수는 없습니다. 노크 기순, 대기 기순에 이어서 이번 지뢰 사건까지 결코 뚫려서는 안 되는 철책선이 지속적으로 뚫려 버렸습니다. 철책선은 왜 지키는 것입니까? 무엇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까?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가 되더라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이 군대의 기본 중에 기본이고 FM 중에 FM 아닙니까? 저기 코앞에 지뢰를 설치하는데도 까맣게 몰랐다는 것은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사각지대에 운운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은 오히려 애처롭습니다. 군의 무능으로 군대에 간 우리 아들들의 생명을 위협받게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걱정이 큽니다.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는 불안에 떨어야 합니다. 군 지휘부는 이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국방부와 군은 호구경령과 국민 앞에 마땅히 부끄러워해야 하고 사죄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은 틈만 나면 안보 장사에 열을 올리지만 이번 사건으로 정말로 안보에 무능한 정권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더 이상 말로만 안보를 외치는 안보 장사 수준이 아니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실제적인 안보를 이뤄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박근혜 정부와 군지휘부의 책임있는 자세와 박근혜 정권의 국가안보 정책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즉각적인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8월 15일을 기해 북한이 단독으로 표준시를 30분 늦추는 결정을 했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럽고 잘못된 결정입니다. 북한을 고착화하고 분단을 고착화하고 남북 간 동지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에서 북한 당국의 이번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점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고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남북이 다른 시간을 쓴다는 것은 상호 이질성의 확대, 고착화 일 뿐 아니라 한반도의 역사성과 시간 정체성을 뒤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향후 남북 경협과 유사시 한반도 내 작전을 위해서라도
남북은 반드시 같은 시간을 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반도 전체의 이익 추구와 민족 동질성 회복 차원에서 북한이 다시 한번 재고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어떤 표준시를 사용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원칙은 같은 민족, 같은 시간입니다. 이것이 분단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두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북한은 일방적인 표준시 변경을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도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남북한 시간차가 날 경우에 경제적으로 그리고 군사, 외교, 사회, 문화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남북이 같은 시간대를 쓰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가칭 한반도 단일 표준시를 위한 남북 공동위원회를 통해서 남북 간의 대화와 협의를 해보는 것도 어떤가 하는 판단입니다. 남북 모두에게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제안 드립니다. 다시 한번 북한 당국에 신중하고도 심각한 재고를 요구합니다. 네, 이어서 오영식 최고위원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네, 지난 4일에 있었던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로 부상당한 장병들과 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사건은 누가 말해도 북한의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도발 행위로서 강력히 규탄합니다. 북한 당국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과와 진상 규명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한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밝히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도발 행위와는 별개로 그간 우리 군은 허술하고 안일한 경계태세, 뒷북 대응으로 국민의 우려를 자아냈던 바를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이 정부의 안보 무능에 대한 국민적 비판 또한 계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이번 북한 도발 사건을 계기로 차제에 단호한 대응과 함께 튼튼한 경계태세를 토대로 다시는 물샐 틈 없는 철책 경계 그리고 안보 태세를 갖춰줄 것을 군 당국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저희가 오늘 현장 최고위원회를 이 자리에서 갖는 것은 광복 70년 이제는 통일이라고 하는 것을 국민과 함께 명확히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광복 70년을 맞는 오늘 남북관계의 경색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남북 모두 관계 개선의 의지나 의미 있는 실질적 조치들을 취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올 광복 70주년을 맞이해서 남북의 이러한 대결적 국면 그리고 남북관계의 경색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다시 남북 교류협력과 민족 화해의 재개를 통해 어렵지만 통일의 첫걸음을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은 진정성 있는 남북대화 공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을 촉구하고 또 우리 정부 또한 통일 대박론만을 외치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해오지 못한 점을 반성하고 적극적인 남북관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룹의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 투명성 제고를 약속했습니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재벌 대기업의 탈법적인 순환 출자 그리고 총수 1인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후진적인 재벌 기업의 경영 관행에 있습니다. 롯데가 국민들에게 인정받고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기자회견에서 약속한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3대 공약을 신속히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지금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지키지 못할 공수표를 남발한 것이라면
롯데는 결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새누리당은 재벌 대기업 문제에 대해서 여론을 의식해서 호들갑을 떨며 당장 해결할 것처럼 나서더니 이내 말을 바꾸는 조변석계의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형적 순환 출자 문제가 대두되자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순환 출자 금지 법안을 언급했다가 하루 만에 없던 일로 하는가 하면 국민연금 손실 문제가 도마에 오르자 김무성 대표는 국민연금 주주권을 강화하겠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현행 유지를 선언해 버렸습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립 서비스에만 열중하는 정부와 여당의 행태로는 제2의 롯데 사태를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순환 출자 금지 방안,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강화 등 국민들께 약속했던 사항들을 당장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만이 롯데그룹도 약속을 이행하도록 강제할 수 있을 것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추미애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광복을 맞이했지만 냉전의 태동으로 한반도는 곧 분단으로 이어졌습니다. 광복과 분단 70년. 이제 조국 분단이 아스라한 기억으로 남아있고 통일의 길이 더 멀어진다면 절대 안 될 것입니다. 한 해살이 밥도 지붕 위에서 연거는 데는 숱한 비바람과 땡볕을 이겨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통일 대박 말 한마디 던져 놓으신 채로 아무런 노력도 애절함도 대화도 없이 시간을 흘려 보냈습니다. 이제 남북 관계는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한국과 미국은 핵 잠수함과 B-52 폭격기를 마련한 대응 훈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무력과 무력이 맞서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풀이되는 동안 북한의 국지적 도발은 목침지뢰에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방의 군의 생명과 전방 주민 안전이 그야말로 위태롭다 생각됩니다.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남북은 조속히 대화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대화 제의를 해야 합니다. 대화를 통해서 안보도 풀 수 있고 무력 증강도 풀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이 통일 대박으로 가는 준비이기도 합니다. 집착하지 말고 어서 대화의 고리를 푸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촉구합니다. 우리 국민의 이름으로 촉구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곳 임진각이 소재한 파주의 지역위원장이신 또 박정 위원장께서는 우리 당의 원외 지역위원장 협의회의 회장도 맡고 계십니다. 오늘 파주 지역의 고모님들도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네, 끝으로 박정 협의회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통일을 준비하는 도시 파주에 오신 것을 43만 파주 시민과 당원을 대표해서 환영합니다. 파주를 비롯한 접경 지역 국민들은 불안과 불평등을 이고삽니다. 대북전단 살포에 긴장하고 최근 발생한 목함 지뢰 사건과 같은 북한 도발에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도시 파주가 실질적 성과를 내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우리 당이 추구하고자 하는 민생제일,
민생 우선에 있어 가장 먼저 돌아볼 것이 접경지역 민생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 당 지도부께서 귀 기울여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에 예정된 의결 안건과 보고 사항은 사전 회의를 통해서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최고위원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대표님 산회 선포해 주시죠. 예, 이것으로 최고위원회 마치고요. 비공개 회의는 이쪽으로 옮겨서 계속 하도록